김한희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도 다양한 특징주가 있었고 해당한 소식들로 인해서 좀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상보다 완만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최근 상승세의 피로감을 보이며 기술주 중심으로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미국과 중국이 사실상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세부 내용을 기다리며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고조도 투심에 부담을 줬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양자 컴퓨터에 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퀀텀 컴퓨팅, 리게티 등 양자 컴퓨터 일부 종목들이 두 자릿수 폭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보합, S&P 500 지수는 0.27%, 나스닥 지수는 0.5%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기술주 중심에서는 좀 테슬라만 오르면서 대다수의 기술주는 어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전해졌을까요? 네, 오늘 M7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만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상승 흐름에 다시 시동을 건 건데요. 지난 9일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472.75달러까지 올라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도 갈아치웠던 마이크로소프트는 어제 숨 고르기 뒤 이날 다시 올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0.36%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골든 크로스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상승세 예상됐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최대 후원사로 AI 과실을 바탕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이란 기대감 높은 상황입니다. M7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더불어 테슬라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내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인 테슬라는 이날 오스틴 시내에서 차량이 뒤따르며 로보택시 시험 운행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하는 등 초반 강세를 지속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테슬라는 장 초반 2.9% 급등하기도 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대거 반납해 결국 0.1% 오른 326.4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애플과 엔비디아 등 나머지 M7 모두 내렸습니다. 네, 개별적인 기업들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장에서 강했던 섹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섹터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네, 특징주로는 양자 컴퓨터 일부 종목들이 탄력을 받았는데요. 젠슨 황 CEO가 이날 유럽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양자 컴퓨팅이 변곡점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힌 게 호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안에 흥미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양자 컴퓨터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해 이들 주가가 뛴 건데요. 퀀텀 컴퓨팅 25.38% 폭등했고요. 리게티는 11.39% 급등했습니다. 반면 디에이브는 2.36%, 아이온큐는 0.1% 밀렸습니다. 철강 종목들 된설이 맞았는데요. 미국과 멕시코가 50% 철강 관세를 낮추기로 거의 합의했다는 소식이 철강 주가를 큰 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뉴코 6% 급락했고요.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8% 폭락했습니다. F-35 스텔스 전폭기 업체 로키드 마틴은 미국 공군이 올해 F-35 주문 대수를 지난해 48대에서 절반인 24대로 줄였다는 소식에 4.2%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 중요하게 봤던 이슈는 또 미국과 중국이 무역 합의에 좀 완만히 도달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포인트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미국과 중국은 런던에서 2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완료하며 중국의 대미 히토류 수출 재개 등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만 남겨뒀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중국은 연구 자석과 필요한 모든 히토류를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우리는 중국 유학생이 미국 대학을 이용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은 10%를 부과한다며 양국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대중 관세율이 현행 55% 수준에서 더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중요한 물가 지표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좀 투자자들이 100% 안도할 수는 없었는데요. CPI 물가 지수 설명해 주시고 남은 일정도 살펴주시죠. 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 CPI는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했는데요. 4월보다는 소폭 높은 수치지만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는데 4월과 같지만 이것 또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한 건데요. 품목별로 보면 에너지와 서비스 가격 하락 두드러졌습니다.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란 분석인데요. 트럼프가 4월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10% 보편 관세 부과했죠. 이를 전후에 철강, 자동차 등 일부 품목별 관세도 발효했습니다. 하지만 각종 유예 조치와 무역 협상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가격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아직까지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알렉산드라 윌슨 엘리조는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활용하거나 수요 불확실성으로 가격을 천천히 조정하고 있어 관세가 즉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레이드 스테이션의 데이비드 러세도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그 영향이 몇 달, 몇 분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집중적인 충격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장은 이처럼 예상보다 양호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도 불구하고 신중한 움직임 나타내면서 숨고르기 장세 연출됐었는데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이날 외신은 미국 정부가 중동 지역 안보 위험을 이유로 주 이라크 미 대사관에 비필수 인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앞서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상이 틀어지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동 내 모든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늘에 이어 인플레이션 지표 계속되는데요. 내일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PPI는 소비자 물가에 선행되는 지수입니다. 내일 PPI 지표에서도 오늘처럼 완만한 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봐야 되는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